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완두를 재료로 한 멘델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 현상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은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형질은 생김새나 그리고 갖고 있는 특성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혀말기나 눈꺼풀, 귓불의 형태, 이마선의 형태와 같은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목소리나 또 성격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유전 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해당하는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상염색체상에 있느냐 혹은 성염색체상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요. 또 하나는 형질을 결정할 때 관련된 유전자가 한 쌍이냐 여러 쌍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특이한 유전 패턴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유전 연구는 다른 재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완두가 유전 연구 재료로 좋은 이유와 조금 대조해서 한번 열거할까 합니다. 먼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한 세대가 길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완두는 한 세대가 짧다는 점이 장점이죠. 자, 한 세대가 길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유전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완두는 자손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장점을 가졌죠. 자,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통계 처리를 하더라도 그 숫자가 적어서 신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의 교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완두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자가수분도 타가수분도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교배를 시켜서 결과를 알 수 있었지만 사람의 유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자, 또 하나는 사람의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 또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멘델이 주목했던 특별히 7가지의 완두 형질 같은 경우에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사람의 형질이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크게 4가지 방법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가계도 조사입니다. 가계도라는 것은 특정 형질이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그림 형태로 그린 자료입니다. 가계도를 보면은 우리는 형질의 우열관계, 또 유전자의 전달 경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유전자형을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자손이 태어난다면 그 자손은 어떤 형질을 가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쌍둥이 연구를 들 수 있는데요. 쌍둥이의 성장 환경과 특정 형질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고요.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환경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가 수정이 되어서 그것이 두 명의 태아로 자라나는 경우이고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난자와 각각의 독립된 정자가 수정이 되어서 2명의 아이가 자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통계 분석입니다. 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형질에 대해 얻은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유전 형질의 특징이라든가 유전자의 분포 등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그 유전자 자체의 정보를 DNA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는데요. DNA를 직접 분석하고 비교해서 유전자 정보를 얻고 특정 형질의 유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DNA를 이제 분석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자녀의 DNA를 분석해서 유전 패턴을 알아낼 수 있고요. 이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은 유전자 분석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은 뭐냐면은 DNA 염기 서열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기술과 또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기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졌고 또 관련된 이제 작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유전 구분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상에 있는가에 따라서 먼저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수에 따라서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으면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유전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시죠. 우리가 알려진 형질로는 혐알기, 깃불 모양, 이마선 모양, 눈꺼풀 모양 등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사진에서 제시해드렸던 그런 겉보기 형질들이 이에 속합니다. 자, 지금 혐알기 유전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가계의 가계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계도 2를 보시면 혐알기가 가능한 남녀 사이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가계도 2를 보시면 혐알기가 불가능한 남자와 혐알기 가능한 여자 사이에서 각각 혐알기가 가능한 남녀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 가계도를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질문, 가계도 2를 분석하여서 알게 된 혐알기 형질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질문, 가계도 2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녀 모두 혐알기가 가능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계도에서 드러난 표현형 너머에 있는 이면의 유전자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혐알기가 가능한 부모로부터 혐알기가 불가능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까닭은 자, 지금 보시는 왼쪽의 가계도에서 표현형에 내재된 유전자형을 분석해 보면 혐알기가 불가능한 대립 유전자는 스몰r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혐알기가 가능한 경우는 우성과 열성 유전자를 하나씩 가진 잡종 개체의 경우, 이형접합인 경우에 각각 숨겨져 있던, 즉 표현형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열성 유전자들이 자손에게 모두 조합으로 모이면서 자손에게서는 열성 순정 형질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혐알기를 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태어난 자녀들은 가능했는가? 자, 그럼 아버지는 열성 순종이니까 스몰r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유전자형을. 자, 이 경우에 아버지의 스몰r 유전자들은 각각 자녀들에게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지금 혐알기가 가능하지만 사실 우성 동형 접합인지 아니면 이형 접합인지는 여기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은 아버지가 주는 열성 유전자를 하나씩 갖기 때문에 혐알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아버지로부터 혐알기가 가능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혐알기가 불가능한 유전자를, 어머니로부터 혐알기 가능한 유전자를 받아서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을 가지게 될 때 표현형은 혐알기 가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혐알기 가능 대립 유전자가 혐알기 불가능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경우는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지만 그 한 쌍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이 바로 이런 유전 패턴에 해당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ABO식 혈액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그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이 A타입이냐, B타입이냐, AB 둘 다를 갖느냐, 아니면 전혀 없느냐에 따라서 A, B, AB, O형으로 저희는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혈구 표면의 항원을 만드는 그 유전자, 대립 유전자를 A, B, O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표현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하지만 한 쌍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각각 3개씩의 대립 유전자가 가능하므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ABO식 혈액형의 경우에는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A와 B 사이에서는 특별한 우열 관계가 없고 O 인자는 A와 B에 대해서 열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형에 따른 유전자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표현형이 A로 나타나는 사람은 유전자형이 AA이거나 AO인 경우, B형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BB이거나 BO인 경우, 그리고 AB형인 경우는 AB, O형인 경우는 OO를 갖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해석하실 때에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같은 AB형과 O형을 먼저 중심으로 분석을 하시고 A형과 B형이 AA인지 AO인지 BB인지 BO인지를 밝혀내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ABO식 혈액형 유전의 가계도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가계도 가나 2개가 나와 있는데요. 가계도 가에서는 부모의 A형과 B형으로 나타나 있는 부모의 유전자형이 각각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나에서는 3대에 나타나는 자손 X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계도에서 O형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O형의 경우에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동일한 혈액형입니다. 따라서 O형인 사람은 유전자형을 OO를 갖겠죠. 자, 이 자손에서 나타난 OO는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와 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는 각각 AO와 BO의 유전자형을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나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X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을 알기 위해서는 고부모가 되는 A형과 B형이 각각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이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1, 2, 3에 있는 B형들이 모두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다라고 봤으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을 여기에 있는 A형의 유전자형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B형과 A형 사이에서 A형의 자손이 나왔기 때문에 1번에 있는 B형은 A형 자손에게 O인자를 주고 또 A형은 A인자를 줘서 즉 BO와 AA 혹은 AO의 부모로부터 A형이 태어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아버지가 BO형으로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2번과 3번에 있는 사람도 각각 BO와 BO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결국 AO와 3번에 있는 BO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AB, AO, BO, OO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의 성의 결정은 우리가 염색체 단원에서 학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획형 분석을 했을 때 총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23번째 쌍, 즉 성염색체에 해당하는 조합이 XX이냐 XY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특정한 성염색체 조합을 받는 것은 수정시 난자에 대해서 어떤 정자가 수정이 되느냐, 즉 X정자가 수정되느냐, Y정자가 수정되느냐에 따라서 성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십니다. 자, 성염색체와 관련된 유전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반성유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 그 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현상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남녀에 따라 발현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그 형질이 나타날 수 있되 나타나는 빈도만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가질 수 있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 그래서 보통 반성유전 하면 X염색체상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을 의미합니다. 예로서는 정록생명과 혈우병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색각검사표에 있는 숫자가 혹시 뭐라고 읽혀지나요? 네, 잘 구분이 되나요? 정록생명은 일종의 색각 이상입니다. 즉, 색을 감지할 때 특별히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을 말하고요. 색각 이상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이상들이 있지만 특별히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별하는 이제 대립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혈우병은 혈액 응고가 지연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과다 추울 시에는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유전병인데요. 이 병 역시 대립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으며 혈우병 대립 유전자를 2개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모체에서 그 태아 상태에 있을 때 치사해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가계도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록생명과 혈우병 모두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유전되는 X염색체상의 반성 유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록생명을 가지고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록생명의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남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를 하나만 갖기 때문에 결국 정상이냐 정록생명이냐 이렇게 2개의 표현형으로 나타나고요. 따라서 각 유전자형은 정상일 경우에는 XY, 그리고 정록생명의 경우에는 X'Y 이렇게 표시합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X염색체를 2개 갖기 때문에 경우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정상인 경우는 XX, 그리고 겉보기에는 정상이나 정록생명의 유전자를 하나 갖게 되는 경우를 X'X, 그리고 정록생명의 경우에는 2개의 X염색체상에 모두 생명 유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명 유전자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하나만 갖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의 경우에는
이후에 자손을 낳을 때 그 자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특별히 보인자, 즉 자기 후대의 자손에게 해당하는 유전병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인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은혜 집안의 생명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남성의 경우에는 그 생명 가계도에서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같기 때문에 일단 생명인 남성을 모두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인 남성들도 모두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정상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상인지 아니면 보인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자, 그럼 남은 것은 2번, 7번, 8번, 10번의 유전자형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4번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4번은 생명인 여성인데 따라서 부모로부터 각각 생명 유전자를 하나씩 받아야 하므로 2번의 여성은 보인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생명인 여성은 당연히 자기 자손인 딸들에게 각각 X염색체를 하나씩 주게 되므로 8번과 10번의 여성 역시 보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의 정우가 생명이 되므로 X염색체를 준 7번의 어머니가 바로 보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은혜 집안의 생명 가계도에서 정상으로 보였던 모든 여성들은 모두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보인자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형으로부터 유전자형을 유추해가는 방식으로 가계도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의 유전 형질 결정에 여러 대립 유전자 쌍이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인자 유전의 예로는 피부색, 키, 체중, 발 크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열거하는 형질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딱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형질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실제로는 피부색은 거의 100쌍 정도의 유전자가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결정할 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피부색이 3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A, B, C라는 3쌍의 유전자에 대해서 AA, BB, CC라고 하는 총 6자리의 대립 유전자 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3쌍, 즉 6개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우성인 경우가 있겠고요. 또 라지 B, 라지 C, 스몰 c와 같이 5개가 우성인 유전자, 1개가 열성 유전자를 갖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4개 우성, 2개 열성, 3개 우성, 3개 열성, 2개 우성, 4개 열성, 1개 우성, 5개 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 AABBCC의 6개가 모두 열성인 7가지 경우 정도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쌍이 관여한다고 할 때 딱 이렇게 7개만 나타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인자 유전 형질의 경우에는 정규 분포의 연속 변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전자도 여러 개가 관여하지만 또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을 지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상에 있는 형질의 유전, 그리고 한 쌍의 대립 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 그리고 여러 쌍의 대립 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까지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뭐니 해도 가계도로 많은 자료가 제시되고 가계도를 분석해서 표현형으로부터 유전자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련된 연습을 통해서 유전자들의 가계도에서의 분석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